경기도 동탄의 한 사진관. 김옥규 씨가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상체를 앞으로 살짝만 기울여주세요. 다시 얼굴만 눈독을 네. 눈 크게 뜨시고 살짝 미소 지어보세요. 하나, 둘. 오랜만에 증명사진. 중요한 곳에 쓸 사진이라 더 신경이 쓰입니다. 눈사진 괜찮으세요? 약간 입이 삐뚤어진 느낌 안 들어요? 그런 이런 대칭 같은 거는 저희가 수정하면서 살짝 해드리는데 사진을 왜 찍으셨어요? 이력서에 좀 더 젊은 사진으로 교체해서 한번 어플라이 해보고 싶어가지고 찍었습니다. 좀 나온 사진 결과를 보니까 어떠세요? 마음에 듭니다. 좀 더 젊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올해 57세인 김옥규 씨는 새 직장을 찾고 있습니다. 1991년 엔지니어로 삼성전자에 입사해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을 관리하는 그룹장을 지내다 다른 회사로 이직. 2023년 이사로 퇴직할 당시 받은 연봉만 2억 원. 32년의 직장 생활 동안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각종 상패와 특허들이 그 시절의 영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등록된 거죠? 네네네. 요거는 이제 HP에 있을 때 등록된 것이고 또 삼성전자에 있을 때도 다수 특허가 등록되어 있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회사는 제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년을 채우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퇴직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023년에 HP가 프린팅 사업부의 손익이 안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 인력이 한 400명들이 정리해고를 했는데 제가 그 사람들을 사실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손을 들고 같이 나가자 해서 명예퇴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그게 2023년 6월입니다. 퇴직을 한 이후에도 대학원에 다니는 자녀의 학비와 생활비가 필요했던 김 씨는 재취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개발팀을 이끈 경력을 살려 중소기업 등의 이력서를 냈지만 1년이 넘도록 새 직장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퇴직하고 여기 있는 정보 운영 플랫폼으로 계속 지원을 매달 했습니다. 매주에. 지금 이거 지원했던 네네네네. 하다 못해 여기도 안 되니 동네에 근처에 있는 요즘은 당근에서도 채용을 주선해 주거든요. 이게 당근이에요? 네, 당근에서 이렇게 채용을 이렇게 공지하면은 제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무직, 총무직, 관리직 하다 못해 사무보조까지 지원했지만은 전혀 연락이 오지 않고. 아내도 남편 김 씨의 실직이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재취업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셨나요? 아니요, 생각 못했어요. 일을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일을 했던 분이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면 이제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제일 마음도 아프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은 50대. 일이 필요한 가장에게 포기란 없습니다. 어디 가시나 봐요? 취업 한번 컨설팅 받아보려고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컨설팅 받으러 가려고 합니다. 일자리가 필요한 지역 주민과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한 센터를 통해 회사를 소개받아 보려 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제 구직 활동을 꽤 오래 하셨다고 들으셨는데 네, 저는 67년 2월생입니다. 자격증은 따로 따지는 않았지만은 파워포인트, 엑셀, MS 워드, 한글, 그리고 동영상도 그 편집도 가능하고 제작도 가능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요. 최근 김 씨와 같이 퇴직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센터를 방문하는 50대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찾는 회사들은 많지 않습니다. 조금 뭐 채용이 잘 안 되는 데는 그래도 한 40대 후반, 50세 이하까지는 그렇게 선호를 하시는데 약간 외곽 쪽은 50대 초반까지도 찾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인구 밀도가 높고 이제 공단 지역들은 청년층을 많이 선호하세요. 갈수록 자리가 없네, 중장년.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 60대는 베이비붐 세대라 불리웁니다. 1차 베이비붐 세대는 이미 퇴직했고 그 뒤를 잇는 2차 베이비부머는 총 95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8.6%에 달합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가 그럼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한창 고도 성장을 하고 있을 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수혜는 어느 정도 많이 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화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절에 사회생활을 했던 세대고요. 민주화 운동을 시작으로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 위기 등 대한민국의 역사를 온몸으로 겪어온 2차 베이비붐 세대들은 50대가 되어 퇴직을 앞둔 나이가 됐습니다. 2차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평생 월급으로 살아왔던 분이 이제 월급 없는 삶을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건 대한민국 전체의 좀 변화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 올해 50살이 된 신정훈 씨의 하루는 남들보다 이른 새벽 4시에 시작됩니다. 고등학생 딸을 둔 외벌이 가장 신 씨. 출근이 이른 탓에 식사도 혼자 해결합니다. 식사를 이렇게 혼자 하세요? 네, 혼자 먹는 편입니다. 가족도 일하고.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서 저 혼자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산에 위치한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이곳에서 일하는 신 씨는 새벽 6시에 작업을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일합니다. 현장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갑니다. 저는 형틀 못 쓰고요. 주로 하는 거는 거푸집 제작인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신호수를 겸하고 있어서 자재 양중이라던가 자재 이렇게 판개 작업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다니던 직장을 희망 퇴직한 뒤 주변 소개로 시작하게 된 목수일. 처음 일할 때는 낯설고 힘들기도 했습니다. 보통 제가 아침에 빠르면 새벽 4시 아니면 4시 반 정도에 기상을 해서 최대한 4시 반에 출발을 하거나 늦어도 4시 50분 정도에 집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기존에 회사 다닐 때는 이제 보통 8시 반 9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 자체가 틀려서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매우 힘들었어요. 목수로 일한 지 5년. 이젠 현장에서도 알아주는 기술자가 되었지만 그의 원래 전공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전문대학교를 나왔는데요. 금형설계학과를 나왔습니다. 저는 전공을 살려서 금형업계로 간 거죠. 현장에서 보통 일을 하거든요. 근데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재밌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하는 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보다. 잘 나가는 금형 기술자로 15년을 일했지만 회사가 망하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제출을 해야 되고요, 회사에.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죠. 바빴고 그렇게 잘 됐었는데 점차 이게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좀 조금씩 하향 사업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주력으로 하는 금형업체다 하면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쪽으로 많이 바뀌었잖아요. 전기차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 안에 부품들이 3분의 1? 그 정도로 확 줄어버리니까 그전에 만들던 업체들은 파산되는 거죠. 저녁 시간이 더 금형업계의 일이 줄면서 기술이 있어도 취직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 씨가 취업을 포기하고 건설 현장 일을 시작한 이유입니다. 정강이 쪽에 상처가 굉장히 많잖아요. 현장에서는 여차하면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다치게 되더라고요. 신 씨는 예전에 입던 작업복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복? 딱 금형에서 다닐 때. 네, 전부 다. 이 기름이 많이 묻었네. 네. 금형 쪽 옷은 이렇게 기름때가 많이 묻어있죠. 현장하고 틀리게. 네. 지금 옷 꺼내보니까 어떠세요?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기술직이잖아요. 기술이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었는데
그립긴 하죠. 여보세요? 응. 요즘 방학해서 어때? 편하지. 오늘 생일인데 생일 축하한다. 참 일찍 연락하는 거. 참 일찍 연락한다고? 아빠도 퇴근해야 뭐 전화를 할 거 아니야. 알았어, 이해해줄게. 그 뭐 생일 용돈 보내줘? 응. 그래 알았어. 딸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전라도 영광이요. 한 1년 반 정도 못 본 것 같아요. 방학 되면 올라와서 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현장 일 하면서 이게 또 휴가 맞추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될 때는 또 안 되더라고요. 기술직을 버리고 건설 현장 일을 택한 건 이제 고등학생이 된 딸 때문입니다. 애들이 다 큰 성인이 아니고 학생이다 보니까 뭐 교육비라든가 뭐 이것저것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전부 다 고정 지출인데 그런 비용이 저한테는 많이 필요했었어요. 한 조사에 따르면 50대 직장인의 41.9%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12.8%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고 부모와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경우는 24.1%에 달합니다. 부모와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은 월 평균 164만 원입니다. 40대, 50대가 우리 가계 활동에서 가장 돈도 많이 들어갈 때요. 비용도 많이 들어갈 때입니다. 아이들, 자녀들 이런 뭐 교육비부터 시작해서 그럴 때 만약에 내가 명예퇴직을 또 돼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다시 재취업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워서 내가 명예퇴직을 했는데 그러면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일자리는 당연하게 부족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예전 같으면은 그분들이 재취업이 안 되면은 창업을 했거든요. 창업 시장으로. 근데 자영업 시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이러니까 자영업 창업하기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